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명순이 웃으며 성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순이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성민도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새벽 5시. 명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깨가 결렸어요. 아, 또 베개를 베지 않고 잤나 봅니다. 요즘 들어 혼자 자는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져서 자꾸 구석으로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명가안과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어받고 이제는 명순이 지키고 있는 60년 된 한과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킨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육과를 만들어야 했어요. 찹쌀을 불리고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고 조청을 발라야 하는 긴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성우가 도와줬는데 7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엄마, 그만 정리하고 서울로 오세요. 작년 추석에 아들 지훈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IT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들은 한과점 따위는 낡은 유물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찹쌀을 씻으면서 명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목이 아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제 계산해본 매출이 또 줄었어요. 골목 끝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고 명가 한과를 찾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인데 누가 올까요? 명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문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톤이었지만 명수는 움찔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낯선 사람이 오면 항상 긴장이 되거든요. 누구세요? 옆 건물에 새로 이사 온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찻집을 열려고 하는데 옆 건물요? 명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스 밸브를 어디서 여는지 몰라서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명수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가스 밸브를 알려주고 나서 성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혹시 빵집인가요? 아니요, 한과를 만들어요. 한과요? 성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명순의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한과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전통 한과요. 유과, 약과, 강정, 이런 거 만들어요. 와, 정말요? 요즘 보기 힘든데 신기하네요. 성민의 얼굴에 진짜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명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반응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한과를 옛날 것, 단순한 것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아, 물론 돈 드릴게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어요.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오늘 만든 한과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남은 약과가 조금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명수는 약과 몇 개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성민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와, 이런 맛이었구나. 성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명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과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명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살짝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성민은 자주 명가 한과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차 한 잔을 마시러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명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한과에 관심이 있다는 걸요. 명순 씨, 혹시 인터넷은 하세요? 어느 날 오후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컴퓨터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명순 씨 한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성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명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명가한과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전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나이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원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거든요. 성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명순 씨 한과가 정말 특별해요. 이런 전통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성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요.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명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명순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며칠 후 성민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한과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보면 어떨까요? 사진요?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네, 요즘 사람들은 과정을 보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직접 만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성민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명수는 부끄러웠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성민이 카메라를 들었을 때 명순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성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명순이 찹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조심스러웠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물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씻으시는군요. 성민이 감탄했습니다. 찹쌀은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그래야 맛이 좋아지거든요. 명순이 설명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반죽을 해볼까요? 명순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손놀림이었어요.
성민이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의 중얼거림에 명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성민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정말 괜찮을까요? 성민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명순이 성민의 손을 잡고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민의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반죽이 여기저기 튀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명순이 웃으며 성민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순이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성민도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명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민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7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명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명순이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더라. 도시에서 온 사람이래. 젊어 보이던데. 명순이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특히 스위트가든 사장 혜진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명순 씨, 요즘 바쁘시죠? 혜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명순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분이 자주 오신다던데요? 뭐 하는 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순간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그냥 이웃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혜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수는 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순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한과점 앞에서 성민을 보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명순 씨, 어디 갔다 오세요? 성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웃음을 보자 명순의 고민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명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혜진의 질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를요.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가한과의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한과집이네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젊은 관광객들이 몰려왔어요. 성민이 올린 사진과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과를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명순 씨, 대박이에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성민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명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위트가든 앞은 썰렁했어요. 예전에 북적이던 손님들이 모두 명가한과로 발길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럴 수가. 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순이 장사를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더군다나 성민이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니 질투심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혜진의 눈에 위험한 빛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마을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과집이 장사가 잘 되던데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말했을 때 혜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어요. 무슨 걱정이요?
한과를 만드는 환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위생 관리가 좀, 그리고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마을 전체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소에 신고해서 점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혜진이 마치 마을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이틀 후 보건소 직원들이 명가한과에 나타났습니다.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위생 점검이요? 갑자기 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요.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성민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보건소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이 부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직원 하나가 냉장고 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곰팡이가 핀 한과 몇 개였습니다. 이게 뭐죠? 명수는 눈이 커졌어요.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든 거죠?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명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몰라요. 저는 그런 한과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진도 찍혔네요. 다른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명순이 더러운 앞치마를 입고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줍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명순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해 보였어요. 일단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간 명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영업정지라니. 꿈 같던 성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순 씨, 진정하세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성민이 명순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간 후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가 한과에서 더러운 한과를 팔았다더라. 위생이 엉망이래. 역시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명수는 집안에 틀어박혔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성민이 찾아왔을 때 명수는 그를 피했어요. 명순 씨, 문 열어주세요. 저랑 이야기해요.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쇠약해졌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조작이라고요? 명순이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진들이 이상해요. 명순 씨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성민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성민 씨가? 뭐라고요? 성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 씨가 저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 아니냐고요? 명순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순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명순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민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명순과 성민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명순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문을 닫아버린 후에도 그는 매일 밤 조사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주변 CCTV를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야. 성민의 눈에 결의가 번뜨셨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근처 편의점 CCTV에 혜진이 새벽에 명가한과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바로 이거야. 성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급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마을 축제 준비 회의가 있습니다. 성민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과 주문이 모두 취소됐어요. 명가한과 사건 때문에. 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축제 때 뭘 팔죠? 글쎄요.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성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이거였습니다. 명순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성민이 급히 명가한과로 달려갔습니다. 명순 씨,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축제 한과 주문이 취소됐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명순의 얼굴은 헬쑥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을 축제 한과를 명순 씨가 만들어주세요. 3일 안에 500개요. 500개라고요? 혼자서요? 명순이 놀란 눈으로 성민을 바라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명순 씨라면요. 성민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명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명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날 밤부터 명순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00개의 한과를 3일 안에 만들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명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날 밤 명순은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명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성민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명순이 한과를 만드는 동안 성민은 묵묵히 뒤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순 씨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온라인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명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성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둘째 날 밤 명순의 손목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명순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성민이 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명순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뭐라고요? 명순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성민이 반죽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반죽이 들러붙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명순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자 점점 나아졌어요. 이렇게요? 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새 함께 일했어요. 셋째 날 새벽 마침내 500개의 한과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냈어요. 성민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명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명순과 성민이 함께 한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달콤하죠?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한과는 1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명순 씨,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위생점검 신고도 제가 했고, 그 더러운 한과도 제가 몰래 넣은 거예요. 혜진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사진도 제가 조작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질투였어요. 제 가게 손님들이 모두 명순 씨한테 가니까, 그리고 성민 씨도. 혜진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명순 씨가 행복해 보이니까 미웠어요. 명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혜진 씨, 명순이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명순이 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성민이 명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그리고 명순과 성민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명순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명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제안이요? 명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일해봐요. 제 카페와 명순 씨 한과점이요. 순간 명순의 눈이 커졌어요. 혜진이 꺼낸 아이디어는 놀라웠습니다. 전통 한과와 현대 디저트를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한과 티라미수, 유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어때요? 혜진이 설명하는 동안 명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명순 씨의 전통 기술과 제 현대적 감각이 만나면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거죠.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한과 라떼였어요. 명순의 약과를 갈아서 만든 특별한 라떼였습니다. 와, 이 맛 정말 신기해요. 시음을 해본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약과의 맛이 부드러운 우유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과 마카롱이었어요. 프랑스 마카롱에 유과를 넣은 창의적인 디저트였습니다. 이건 예술작품이에요. 젊은 손님들이 열광했습니다. SNS에는 금세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해시태그 전통과 현대의 만남, 해시태그 명가한과 해시태그 스위트가든. 한 달 만에 두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을 때 명순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장점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죠. 혜진이 명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명순 씨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성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순과 성민이 함께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순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명순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명순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래요. 명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명순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성민이 명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명순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59세의 나이에도 마치 처음 사랑하는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네. 좋아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엄마, 지훈이었습니다. 명순의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명순이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지훈아, 언제 왔니? 엄마 소식을 들었어요.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유명해졌다면서요. 지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민 아저씨죠? 지훈이 성민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민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지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뀐 한과점의 모습에 놀랐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혼자 한 게 아니야. 다들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명순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결정했어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결정?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내려와서 한과점을 이어받을게요. 순간 명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졌어요. 명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뭔데? 성민 아저씨도 가족이 되셔야 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명순과 성민의 얼굴이 동시에 빨갛게 변했어요. 지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명순과 성민은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명순이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꿈을 꿔요. 함께요. 성민이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아래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성민 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명순 씨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59세와 61세의 늦은 사랑.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어요. 마을에는 이제 전통문화 특구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명가 한과와 스위트 가든을 중심으로 다른 가게들도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메뉴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 전국에서 주목받는 관광지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명순과 성민의 조촐한 결혼식이 마을 회관에서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 모두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순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 명순과 성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